운이 따라주지 못하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내 건강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명리학을 활용해서 내 운을 좋게 맞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예. 그럼 어릴 때 이걸 보고 평생의 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자주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뭐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와서 여쭤보는 게 좋은 걸까요? 예전에는요, 대갓집에서 큰 부잣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임신 초기부터 명리학자를 초빙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뭐 7달, 8달, 10달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역술가는 와가지고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할아버지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그 집의 가풍도 보고 뭐도 보고 살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 대해서 평생 사주를 적어주고 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역술가를 초빙했던 집에서는 이제 그 집에다 쌀가마니를 보냈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남의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시간도 필요한 일이고 정확하게 보려면 평생 운명을 사주 명리학으로 만약에 명확하게 하려 그러면 시간도 제법 걸리고 그 사람의 생활, 삶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이해가 필요하죠. 그냥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서 1시간 앉아가지고 무엇이 어떨까요? 거기서 평생 거를 얻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때는 그때 필요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뭔가가 일이 있을 때거라든가 아니면 일이 있는 것이 예견이 되었을 때 이럴 때 명리학자들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물어보거나 할 수도 있고 건강검진 받듯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사주팔자를 계속해서 검진을 받는 겁니다.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지. 그럼 자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가끔 이제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보면은 어떻게 왔는지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님,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죠. 근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그분도 의과대학 다니고 전공의 과정 다 거친 다음에 20년, 30년 동안 의학계에 종사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픈가요? 어떻게 아픈가요? 그 다음에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CT도 찍어보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딱 오자마자 그걸 맞추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마 저는 손님을 맞이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 쭉 줄 서 있을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를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보거나 아니면 그냥 정기검진 받듯이 1년에 한 번 정도를 내가 뭐 올해 새우는 어떤지 그렇게 준비를 해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주는 딱 보면 어릴 때 보면은 딱 있나요? 팔자 들여다보면 부자 되는 사주는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부자 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운을 어떻게 만나느냐예요. 중요한 거는. 사주팔자를 원국이라 그래요. 사주의 원국. 생년월일시 이게 사주팔자잖아요. 자, 사주 원국에서는 분명히 부자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운이 따라주지 못하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사주팔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운에서도 적절한 때 그 운이 와야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나는 사주 원국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뭐 어렸을 때 10살 초년기에 만약 그 운을 지나버렸다면 어렸을 때 애들이 무슨 경제활동할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야지. 그럼 그때는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은 그 운이 지나가 버리겠죠?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운은 놓쳐버리는 겁니다. 부자가 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운에서 적절한 때 그 운이 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답은 그렇습니다. 부자가 될 사주는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사주팔자를 보는 경우가 있나요? 아파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큰 틀에서 동서남북 방향은 좋고 나쁘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목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목은 오행상으로 보자면 동쪽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쪽 방향으로 내가 만약 간다 그러면 내 부족한 오행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방향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나치게 많은 오행이 있는데 그 많은 오행에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많이 작용하진 않아요. 제가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약간 보조적인 정도의 그 정도의 영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가 보통 보면 아파트를 오행상으로 보자면 금에 해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뭐 바위, 쇳덩어리 어떤 이런 어떤 재련되지 못한 그런 금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파트 자체가 오행상으로는 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금이 많은 사람이 또 아파트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금이 많은데 또 금으로 된 데 들어가는 거죠. 그럼 금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파트 생활이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뭐 완전히 달라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사주팔자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는 없을 겁니다. 보조적인 수단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한 사주는 물가 옆이나 호수 옆이 좋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 걸까요? 네, 그런 거는 틀림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주상으로 먼저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부족한 오행이 있죠. 그런데 부족하다라는 거는 좀 채워주면 아무래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죠. 오행이 부드럽게 순환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내 사주에 수기가 부족해서 만약 건조하고 메마르다 그런 경우는 내가 집안에서 무슨 어항을 둔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활 풍수를 좀 접목을 해서 가습기 중에서도 왜 이렇게 물줄 줄줄줄 흘러내려서 막 이러는 가습기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 부족했을 때는 수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검은색을 활용한 인테리어나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확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은근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수 부족한 사람이 만약에 수라는 것이 만약에 인성이다. 인성이라는 거는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이기도 하고 학문 배움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시험 보러 갈 때 수가 부족한 사람 같으면 무슨 검은색 속옷을 입고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검은색 옷을 입고 간다거나 이래갖고 조금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받아보려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그게 조금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게 대답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명리학에서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의 건강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비위가 상한다.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비위가 상한다라는 것, 이 비장과 위장은 오행상 토의 경락, 토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내 사주에 토가 있는데 이 토가 너무 건조해서 혹은 약해져서 아니면 지나치게 극을 많이 받아서 더 목극토를 내가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화생토로 해서 내가 생조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토가 약해지거나 이럴 때는 위쪽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는 관상학으로 넘어가면 다시 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에 검은색을 띈다거나 이런 형태로 그러면 위가 안 좋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과 담은 목의 경락입니다. 목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주팔자 중에서 목이 약하거나 목이 금으로부터 강하게 극을 받거나 아니면 수로부터 수생목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피로를 쉽게 느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얼굴로는 이제 눈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은 눈이 충혈되기도 쉽고 눈에 질환이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이 아주 밀접하죠. 사실 오행과 건강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를 정확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 건강 상태를 또 정확히 체크한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손님 사주를 봤는데 이 토가 목으로부터 너무 극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약한 토가 또 마침 대운에서도 그렇고 세운에서도 그렇고 다시 목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을 했죠. 건강검진 자주 받으십니까? 했더니 병원에 한번 가본 적 없대요. 정부로부터 이렇게 왜 무료 건강 뭐 받아보라고 나오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잖아요. 오면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뭐 특별하게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원 한번 가보시라 그랬습니다. 가갖고 한번 검진을 받아보세요. 검진 받아보실 때 종합검진을 받으시는데 특히나 위장 쪽을 한번 검진을 받아보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몇 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아시죠? 그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짧아서 어떻게 오셨었죠? 그러면은 그때 제가 건강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병원에 한번 가서 뭐 위쪽을 한번 검사 받아보라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좀 물었죠. 그랬답니다. 제가. 근데 어찌되었든 그분이 병원을 갔었는데 암 초기 증상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무지하게 감사하다고
엄청나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잘 됐답니다. 특별히 문제 없다고 이제 워낙 초기에 발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오행상에서 오행을 제대로만 분석하고 대운과 세운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내 건강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에 다 배속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걸 점검을 해봐가지고 내가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할 때 좀 참고로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